심장은 바르게 사용하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건강한 심장은 하루하루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100년 동안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심장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평소 특별한 증세 없이 멀쩡히 생활하던 사람에게도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급사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매우 위험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제대로 된 정보나 인식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심장질환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심장 설명서라 할 수 있는 이케타니 도시로의 100년 심장 만들기입니다. 저자는 말초혈관을 단련하면 혈압이 쑥 내려간다 라는 책으로 한번 소개해 드렸었죠. 일본 최고의 명의로 알려진 내과 순환기 전문의로 현재 60세가 넘었지만 혈관 나이는 30세라고 합니다. 지금 내 심장이 건강한 상태인지 아닌지 궁금하시죠? 심장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어서 알기 쉽지 않은데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대표적인 심장병인 심부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걸음이 느려졌다. 비탈길이나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고 심장이 빨리 뛴다. 다리나 얼굴에 붓기가 심해졌다. 밤이 되면 기침이 나온다.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늘었다. 누우면 숨이 가빠지고 상반신을 일으키면 조금 편해진다. 쉽게 피곤해지고 나른함을 느낀다. 해당 증상이 많다면 심장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자는 심장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 심장에 해로운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흡연, 수면 부족, 스트레스와 같은 나쁜 생활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은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장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심장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와 식사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그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케타니 도시로의 100년 심장 만들기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심장 건강에 좋은 3가지 핵심 요소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상동맥을 부드럽게 유지한다. 2. 혈압과 심박수를 무의미하게 올리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심장병을 예방한다. 관상동맥이란 심장을 감싸고 있는 혈관을 말합니다. 이 관상동맥이 심장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지면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흘러들어가지 못해 최악의 경우 심근경색 등 심각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우선은 관상동맥에서 동맥경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 건강에 중요한 3가지 핵심 요소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관상동맥을 부드럽게 유지한다. 조금 의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물질을 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ATP는 근육에서 생성되는데 그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산소를 사용하는 방식, 유산소와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 무산소입니다. 무산소 방식은 단시간에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장시간 운동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유산소 방식은 순간적인 에너지 공급에는 맞지 않지만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장시간 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100m 달리기와 같이 단시간 운동이라면 무산소 방식도 문제없지만 장거리 달리기는 유산소 방식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는 계속해서 근육에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심장 근육은 손발의 근육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유산소 방식으로 만든 에너지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몸이 이완되고 안정적일 때는 전신의 근육으로 가는 혈액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심장은 천천히 수축과 팽창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계단이나 비탈길을 올라갈 때처럼 전신의 근육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면 심장은 충분한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빠르고 강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을 계속하면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 손발의 근육으로 가는 혈액량은 이완되었을 때와 비교해 20배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심장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도 관상동맥의 혈류는 원활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상동맥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혈관이 탄력을 잃고 좁아집니다. 그 결과 혈류가 악화하여 심장에 충분한 혈액을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심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관상동맥이 부드럽고 내강이 유연해야 합니다. 동맥경화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예방한다는 것은 모든 혈관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대사증후군 등의 심장의 해로운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흡연, 수면 부족, 스트레스와 같은 나쁜 생활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심장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2. 혈압과 심박수가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심장은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일 때와 비교해서 운동할 때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데 그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두근거리며 빠르게 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실 때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술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이 대사를 촉진하여 간으로 가는 혈액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흥분하거나 긴장했을 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심박수가 올라갑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경험한 일이 아닐까요? 또 스트레스도 혈압이나 심박수를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심박수가 늘어나면 심장은 보다 많은 산소가 필요해집니다. 심박수가 늘어나면 심장으로 이어지는 동맥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혈관 전체의 반발이 심해져 혈압이 올라가면 심장은 강한 압력을 견디기 위해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켜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산소가 필요해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심장을 편안하게 해주려면 심박수를 낮추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 혈압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심장병을 예방한다. 신부전을 포함해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계속 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암에 이어 사망 원인 2위입니다. 신부전이란 심장의 펌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신부전이 되면 특히 고령자의 경우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누워서만 지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부전을 반복해서 일으키면 노쇠나 근육 감소증을 초래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노쇠는 쇠약이라는 의미로 근력이나 활력이 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넘어지거나 가벼운 질병만으로도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상태로 악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육 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력이나 신체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을 말합니다. 앞으로 고령자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령 신부전 환자가 많이 늘어나리라 예상합니다. 이를 신부전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신부전 팬데믹이 발생하면 입원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 병상수가 부족해지고 막대한 의료비가 드는 등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평소에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천적인 심장병에는 동맥경화가 주요 원인인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허혈 심장 질환 외에 심근증이나 심장판막증, 그리고 부정맥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에서 주목하는 것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는 심장 질환입니다. 스트레스는 동맥경화를 진행시키고 허혈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기에 다양한 심장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부전 발병률도 높입니다. 우울증과 심부전이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심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과 심박수를 올리지 않기 위한 중요한 3가지. 그렇다면 혈압과 심박수를 불필요하게 올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일상생활을 할 때 혈압과 심박수를 의식하자. 우선 첫 번째는 일상생활을 할 때 혈압과 심박수를 항상 의식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생활할 때 어떤 상황에서 무의미하게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가는지 알고 심장이 힘들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2.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긴장시키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긴장시키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트레스를 느껴 교감신경이 긴장하면 심박수가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짜증이나 화를 내고 놀라게 되면 교감신경이 긴장합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온도 차이가 큰 장소로 갑자기 이동하는 행위, 불면, 흡연과 같은 생활 습관도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가는 요인이 됩니다. 3. 적당한 운동. 세 번째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운동에는 심장에 좋은 운동과 심장에 나쁜 운동이 있습니다. 심장에 좋은 운동을 하면 심장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지속했을 때 심박수가 쉽게 증가하지 않는 체질이 됩니다. 심장에 좋은 아침, 점심, 저녁, 밤을 보내는 방법. 심장에 이로운 아침 시간 보내는 법. 아침은 부교감신경 우위에서 교감신경 우위로 전환되는 시간입니다. 이완되었을 때 활성화되는 부교감신경이 저하되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심장이 지나치게 큰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다치기 쉬운 시간대이기도 하므로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심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상, 세수,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 혈압과 심박수를 높인다. 우선 아침에는 되도록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기를 추천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은 체내시계를 초기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의 심장 건강은 일어날 때 체내시계를 어떻게 초기화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크게 울리는 알람 소리에 튀어오르듯 벌떡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감신경이 급속도로 긴장해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혈압도 크게 오르는 최악의 기상법입니다. 알람은 가장 편안하다고 느끼는 소리로 설정하고 음량은 처음에는 작게 나오다가 점점 커지게 설정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배우자를 깨울 때는 애정을 담아서 깨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박차고 나오는 행동도 순식간에 혈압과 심박수를 높이기 때문에 천천히 몸을 일으키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추운 날 아침에 덜덜 떨면서 이불 밖으로 나와 잠에서 깨려고 찬물로 세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심박수나 혈압이 급상승해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침 조깅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침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가볍게 뛴다고 해도 조깅은 꽤 과격한 운동입니다. 천천히 걷거나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꼭 달리고 싶다면 처음에는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는 자제해야 합니다. 또 공복으로 운동하면 탈수 증상을 일으켜 혈전이 생기기 쉬우므로 아침 식사 후나 수분 보충을 한 후 운동해야 합니다. 심장에 이로운 점심시간 보내는 법. 15분 정도가 가장 좋다. 심장의 부담을 줄이는 낮잠의 기술. 혈당과의 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인간은 일어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주기 리듬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면 낮잠을 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자는 시간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길어도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잠을 자게 되면 본격적인 수면 모드에 들어가게 되어 일주기 리듬이 흐트러지고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해 숙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날 교감신경이 활성화하여 심박수와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잠 시간은 15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아주 잠깐의 수면으로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면 편안한 상태로 오후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장에 이로운 저녁밤 시간 보내는 법. 저녁 식사 후에는 걷기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한다. 아침에 과격한 운동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녁부터 밤까지는 심박수도 안정되고 혈압도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입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특히 과식을 한 날에는 저녁 식사 후에 운동을 하면 과식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운동을 하면 소화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지만 식후 혈당치 상승을 막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는 점에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 크게 웃는다. 웃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웃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제대로 웃어보면 어떨까요? 낮에는 일 때문에 바빠서 웃을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을 테니 밤에는 웃는 시간을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좋아하는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좋고 유튜브에서 웃을 수 있는 채널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웃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심장 건강을 위해 하루에 한 번은 웃으려고 노력해 봅시다. 또 한 가지 의외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울기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발산됩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참거나 주저하지 말고 울어버리는 것입니다. 또는 주말에 슬픈 영화를 보며 실컷 울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심장에 이로운 자기 전 시간 보내는 법. 여름에 목욕할 때는 탈수와 현기증에 주의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탈수와 상열감, 현기증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입욕 중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제대로 수분 공급을 하지 않으면 탈수 증상이 발생합니다. 입욕 전과 입욕 후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열감과 현기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욕조에서 일어난 순간 갑자기 어지러웠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뜨거운 욕탕에 들어가거나 장시간 욕조에 있어서 혈압이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현기증을 느끼거나 머리로 피가 몰려 상열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절과 상관없이 공복과 음주 직후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는 욕탕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혈압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술은 혈관을 확장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음주 후에는 혈압이 떨어집니다. 또 공복 시에는 탈수가 발생하기 쉽고 혈관 내를 흐르는 수분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혈관 내부 압력인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지면 몸 위쪽에 있는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현기증이나 실신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10가지 주요 성분. LTP,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젊게 만들어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LTP, 락토트리펩티드는 치즈, 쌀, 누룩 등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LTP는 혈관 내피세포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혈압이 다소 높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FMD 연구에서 이러한 작용이 말초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높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LTP에는 혈관 연령을 낮추어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등의 효과도 있습니다. 가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도 낮춘다. 가바란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을 말하는 것으로 아미노산의 일종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완 효과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교감신경을 안정화하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노르아드레날린의 작용이 억제되어 혈관이 이완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가바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초콜릿, 토마토, 대두, 버섯류, 바라현미, 바나나 등입니다. 케르세틴,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케르세틴은 채소나 과일, 특히 양파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입니다. 황색을 띠고 있으며 다소 쓰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어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로 손상되는 것을 막고 혈류를 개선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케르세틴에는 그 외에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 항알레르기,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케르세틴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양파, 아스파라거스, 녹차 등입니다. EPA, DHA, 심장 건강을 위한다면 이것부터. 정갱이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EPA와 DHA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PA와 DHA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기름입니다. 인간의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으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EPA와 DHA는 염증을 진정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는 동맥경화를 막고 심근경색, 뇌경색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리코펜, 혈관을 젊게 만들어준다. 토마토 등에 많이 있는 붉은 색소, 리코펜에는 매우 강한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그 효력은 베타카로틴의 2배 이상, 비타민 E의 약 100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혈관 내피세포가 산화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맥경화를 막습니다. 또 혈류를 개선해 혈압도 낮춰줍니다. 그 외에도 혈당 억제나 비만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리코펜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토마토, 수박, 감, 살구, 파파야, 망고 등입니다. 설포라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비만 개선 효과가 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등 십자가 식물에 포함된 성분으로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서 심장 건강에 좋은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1.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 2. 비만 개선 효과. 설포라판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브로콜리 새싹,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케일, 방울 양배추 등입니다. 식이섬유, 장은 제2의 뇌. 장과 뇌의 건강이 심장으로도 연결. 식이섬유와 심장 건강은 언뜻 보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큰 관련이 있습니다. 뇌장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장은 제2의 뇌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 2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이 있는데 우선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발효되어 짧은 사슬 지방산이 됩니다. 짧은 사슬 지방산이란 부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등의 유기산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부티르산은 장 상피세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항염증 작용 등 뛰어난 생리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식이섬유는 당이나 지질의 흡수 속도를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는 등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우엉, 버섯류, 곤약, 콩류, 해조류 등입니다. 엽산, 동맥경화를 예방하려면 비타민에 주목하자. 엽산은 비타민 B군의 일종으로 비타민 B12와 결합해 적혈구를 만들기 때문에 조혈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임산부에게는 잘 알려진 비타민입니다. 엽산은 사실 심장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비타민이라는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엽산은 비타민 12와 함께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호모시스테인의 양을 줄이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엽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간, 해조류, 김, 대두, 나토, 치즈, 요거트, 브로콜리, 파슬리, 아스파라거스, 시금치, 아보카도 등입니다. 카카오 폴리페놀, 혈당을 낮추고 비만과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카카오 폴리페놀에는 뛰어난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해 동맥경화를 막고 관상동맥의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카카오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카카오 함유량이 높은 초콜릿, 코코아, 시나몬, 검은콩, 사과, 포도씨 등입니다. 레드와인 폴리페놀,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한다. 프랑스인은 주로 고기 등의 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발생률이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상황을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순을 밝히는 열쇠는 레드와인에 포함된 폴리페놀,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레드와인에 포함된 레스베라트롤이 LDL의 산화를 억제해 동맥 경화 진행을 막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프렌치 패러독스의 비밀이 규명된 것입니다. 심장에 좋은 슈퍼푸드와 슈퍼드링크. 가바, 케르세틴, EPA, DHA, 리코펜, 설포라판, 식이섬유, 엽산, 카카오 폴리페놀, 레드와인 폴리페놀을 중심으로 심장에 좋은 성분을 많이 포함한 슈퍼푸드와 레시피를 소개하겠습니다. 브로콜리의 약 20배, 브로콜리 새싹. 주요 성분, 설포라판. 설포라판에는 백색 지방세포를 베이지색화하고 내장지방을 줄여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또 장내 플로라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대사증후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브로콜리 새싹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약 20배나 농도가 높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추천 레시피. 간편하게 섭취하고 싶다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가열해서 먹는 것과 비교하면 흡수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갈아서 먹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잘 씹어서 먹으면 됩니다. 고등어 통조림으로 간단한 심장 강화 요리. 주요 성분 가바, EPA, DHA, 리코펜, 케르세틴. 요즘에는 고등어 통조림이 건강한 식재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방송에서 소개했을 때는 전국의 슈퍼에서 고등어 통조림이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고등어 통조림은 가열한 것이라 EPA와 DHA가 손실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등어 통조림은 생 고등어를 통조림에 넣어서 뚜껑을 닫고 그 상태로 가열해서 만들기 때문에 EPA와 DHA가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추천 레시피. 고등어 통조림 국물에는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버리지 말고 그대로 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가바 고등어 요리입니다. 저는 고등어 통조림에 있는 국물을 이용하는데 그 속에 항산화 작용이 있는 브로콜리를 넣고 고등어 통조림 내용물을 전부 넣은 후 10분 정도 졸입니다. 브로콜리의 가바와 고등어의 EPA와 DHA, 토마토의 리코펜을 모두 섭취할 수 있는 최강의 심장 강화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리를 못하는 사람은 고등어 통조림을 그대로 먹어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파 슬라이스를 토핑하면 추가로 케르세틴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인데도 영양 균형이 잘 잡힌 건강푸드, 찰보리. 주요 성분, 식이섬유. 찰보리는 보리의 한 종류로 칼슘, 철분, 칼륨, 비타민 B1, 단백질이 균형 있게 함유된 건강식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백미의 약 25배나 될 정도로 풍부합니다. 찰보리에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는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탄수화물의 흡수를 억제해 식후 혈당치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장내에서 유익균에 의해 발효되어 단세 지방산을 만듭니다. 단세 지방산이란 뷰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등의 유기산을 말합니다. 특히 뷰티르산은 장 상피세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항염증 작용 등 뛰어난 생리 효과를 발휘합니다. 찰보리는 톡톡 씹히는 식감도 좋고 배도 빨리 꺼지지 않는 데다가 칼로리는 백미의 2분의 1 정도입니다. 추천 레시피. 찰보리를 먹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백미에 섞어서 밥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양은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넣으면 되지만 처음에는 백미 1홉에 찰보리 30g 정도로 시작하고 익숙해지면 백미와 찰보리 비율을 반반 정도로 해도 좋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조합, 초콜릿 가바나. 주요 성분, 가바, 카카오 폴리페놀. 바나나도 초콜릿도 가바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초콜릿에 가바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바나나에도 있다는 사실은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한 초콜릿 가바나는 가바를 2배로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카카오 폴리페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심장 건강에는 매우 좋은 간식입니다. 추천 레시피. 초콜릿은 되도록 탄수화물 함유량이 적고 카카오가 많이 들어있는 다크 초콜릿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크 초콜릿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크 초콜릿을 녹여서 바나나에 뿌리면 의외로 바나나의 단맛과 어울려 맛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초콜릿도 바나나도 다소 칼로리는 높지만 간식으로 스낵 과자나 단빵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나는 먹고 나면 포만감이 느껴지고 초콜릿을 바나나에 뿌려 먹으면 초콜릿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항스트레스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일하는 틈틈이 먹으면 좋습니다. 체중이 걱정된다면 가장 살이 잘 찌지 않는 시간인 오후 2시경에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건강한 식재료의 대표 선수, 찐 대두. 대두에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올리고당이 들어있습니다. 올리고당은 식이섬유와 마찬가지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효과로 장내 환경이 개선됩니다. 물론 대두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두 식품은 찐 대두입니다.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입니다. 적기 때문에 영양분 손실도 없고 포슬포슬해서 맛도 좋습니다. 삶아도 좋지만 영양분이 손실되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조리법입니다. 찐 대두는 무엇보다 탄수화물 함유량이 적고 포만감도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천 레시피. 찐 대두는 밥과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거트나 샐러드에 토핑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프를 함께 곁들입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등에서 다양한 인스턴트 수프를 판매하고 있는데 반찬으로 먹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찐 대두를 넣으면 식이섬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뿐만 아니라 뼈에 좋은 이소플라본까지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 균형도 잘 맞습니다. 게다가 콩을 씹어 먹으면 다 먹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먹는 동안 배고픈 느낌도 가시게 됩니다. 또 포만감을 오래 느낄 수 있습니다. 찐 대두가 들어간 인스턴트 스프는 저도 즐겨 먹는 최고의 간식입니다. 최강의 엽산 푸드, 김해산 아보카도. 주요 성분, 엽산, 식이섬유. 아보카도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엽산뿐만 아니라 비타민 B, 비타민 E, 비타민 K, 미네랄, 칼륨, 식이섬유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슈퍼푸드입니다. 추천 레시피. 저는 아보카도를 포크로 뭉개서 소금과 후추, 레몬즙을 살짝 뿌려 김에 싸서 먹습니다. 술안주로 최고입니다.
아보카도와 김에는 둘 다 엽산이 다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엽산 푸드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의외로 맛있는 바나나 커피 스무디. 바나나의 가바도 섭취. 주요 성분, 가바. 커피를 활용한 조금 특이한 음료로 바나나 커피 스무디가 있습니다. 이 특이한 음료는 바나나와 커피, 우유 등을 넣어 만든 스무디입니다.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마셔보면 의외로 맛있습니다. 바나나에 포함된 가바도 섭취할 수 있어서 추천하는 음료입니다. 추천 레시피. 바나나 커피 스무디. 바나나 1개와 인스턴트 커피 2g, 우유 또는 두유 2분의 1컵을 믹서기에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갈아줍니다. 이케타니 도시로의 100년 심장 만들기 읽어드렸습니다. 건강한 심장을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대단히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 속 작은 생활 습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장에 좋은 생활 습관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